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래입니다. 오늘은 볼보에서 뒤에 써있는데 더뉴 볼보 XC60이군요. 공식 명칭이. 그리고 저 위에 작게 더 스마티스트 에버라고 써있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게 구형 아니냐 신형이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 차주가 아니고서는 정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21년형으로 계약한 고객들은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대기순번 밀리더라도 22년형으로 신형으로 갈아타겠냐 아니면은 기존 그냥 21년형으로 받겠냐 묻는다고 하니까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21년형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페이스리프트 전이 드라이브 셀렉터 빠진 것도 그렇고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가 일단 없어서 전에도 워낙 좋았고, 달라진 거는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안에 인테리어에서도 정확히는 인테리어도 아니고 SK 티맵이랑 볼보하고 코업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심은 게 가장 큰 차이점, 개선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점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빠졌다는 거.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내믹, 컴포트 못합니다. B6도 드라이브 셀렉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T8 모델만 이제 드라이브 셀렉터가 들어갔는데 거기조차도 다이내믹 컴포트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퓨어, 그러니까 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가지고 배터리에 전력이 좀 충분히 있으면 그때 퓨어 모드 누르면 전기로만 갈 수 있게 그것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고, 그냥 뭐 외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릴이, 그러니까 XC90에서는 이게 좀 더 안으로 깎였거든요. 그 K7처럼. 근데 얘는 또 그건 좀 달라졌고 그것처럼 깎이지 않고 한 번 더 줬어요. 하지만 이거 역시 기존 차주 아니면 모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범퍼 장식도 달라졌지만 몰라요. 예. 그런 게 있고, 휠 디자인은 당연히 바뀌었고, 그리고 가격은 지금 XC60 B5, B6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올랐고요, 기존보다. 그리고 T8 같은 경우는 50만 원 올랐습니다. 옆에서 봐도 뭐 달라진 거 전혀 없죠. 휠 빼고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번에 바뀐 건 아니고 전에부터 바뀐 건데, 여기 이제 인스크립션이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없고, 이제 볼보가 전기차 리차지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리차지인 차, 리차지 아닌 차,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인 차, 아닌 차로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보단 곁가지 얘기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역시나 여전히 XC60이 XC90보다도 인기가 많아서 대기 수요도 많은데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반도체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뭐 스웨덴 공장에서 주간 보고서를 계속 봤는데 그래도 녹록치는 않은가 봐요. 뒷모습도 그래픽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이거 키 언락 락 하면은 여기 세레모니 있었죠. 자, 잠근 거고요. 열면 그냥 깜빡이는 거고, 후방 안개등은 보시라고 켜둔 건데 한쪽만 들어옵니다. 지금은 꺼졌군요. 무엇보다 그리고 달라진 부분은 이제 머플러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밑에 뚫려 있었죠. 그리고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 가니쉬도 약간 이렇게 구멍 같은 형태의 가니쉬였는데 얘는 이제 그거마저도 없어졌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 이거는 B5, B6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습니다. T8도 하물며 T8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달라진 거는 이 레터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B5, B6, T8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 키 디자인 그대로예요. 네, 이 차 어쨌거나 바뀐 게 인테리어에서도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두 개, 계기판하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기판은 좀 더 잘 보이시게 커졌죠, 지도가. 근데 이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의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있는 그 자리가 여긴데 시동 버튼 밑에 비었어요. 동전을 넣어야 되나 싶은데 동전 넣기는 또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기스가 날까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에 이런 홈, 그건 여전히 없네요.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여기다 올려두면은 뭔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에어컨 조작이, 바람 단계가 이렇게 편해졌어요. 이것도 좀 편해졌고, 그리고 이거 공기질 PM2.5 이게 이제 이오나이저 기능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개선사항. 어쨌거나 좀 위생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된 거고, 카메라에서도 이제 후방 자동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에는 후측방에서,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차가 장애물이 올 때 차가 지가 끽 하고 멈추는 거였다면, 이제 이거는 우리 만약에 이런 SUV는 특히 그런 경우 있는데 뒤에 리어카가 서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나무 토막이 있다거나 트럭이 서 있다거나, 그래서 그거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 있는 거를 모르고선 직진으로 후진하다가 콩 찍는 거 있죠. 그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볼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도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구글 맵을 쓰고, 중국에서는 또 중국 따로 중국의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티맵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눌러서도 서울역으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네 번째. 네 번째. 서울역 1주차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좀, 이태원으로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아리야, 취소. 이게 뭐 메르세데스 벤츠는 안녕 벤츠를 한다거나 이 아이폰 시리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볼보는 아리아입니다. 그 지선상의 아리아,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꿀 수도 있는데 부르는 이름을 아리아 또는 팅커벨로 할 수가 있어요. 팅커벨은 또 근데 팅커벨, 피터팬을 데려와줘. 원하시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못 찾았는데도 굉장히 해맑죠? 화를 못 내게끔 하는. 그리고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팅커벨 에어컨 좀 켜줘. 아웃사이더의 손 들려드릴게요. 아이 뭔 소리야. 취소. 팅커벨 에어컨 좀 켜줘. 자동차 에어컨을 켤게요. 팅커벨 엉뜨 켜줘. 엉뜨 켜줘. 자동차 시트 열선을 켤게요.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어요. 예. 어쨌거나 내세우는 피처입니다. 가장 내세우는 피처고, 그거 말고는, 그래서 아까 바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차 2021년형 계약한 분들이라면은 21년형 유지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선루프를 여는 게 버튼이 아닙니다. 물리 버튼이 아니라 전동식이에요. 그래서 선쉐이드 내리고 또 당겨서 열고. 근데 이건 뭐 딱히 큰 차이점을 못 느끼는 부분이라서 뭐랄까, 물리 버튼을 없애는 쪽으로 뭐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기판 운전대에서 달라졌는데 이게 드라이브 셀렉터가 없다 보니까 이걸 누르면 그냥 가운데 이제 턴 바이 턴으로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화살표 보여주는 그걸로.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도를 크게 띄울 수도 있고요.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전에는 이제 오토파일럿과 ACC를 누르고 나서 한 번 더 해야 설정이 됐었죠. 근데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이제 액티베이트입니다. 이 수납 공간에 전에는 이쪽에 USB 포트가 A 타입이 하나 있었죠. A 타입과 C 타입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두 C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소한 변화. 그거 말고는 정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얘가 R 디자인이 있는데 이번에 X70에도 B6 오릴 드라이브 R 디자인만 있습니다. 나머지 뭐 B5라든지 T8은 R 디자인은 없고요. R 디자인은 아시다시피 디자인 파츠적인 요소에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그릴도 새까맣죠? 그리고 여기 범퍼 장식도 그 크롬 라인이 안 들어간 그런 게 있고, 번호판 아래도 다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있었는데, 전에는 레이더 센서가 저 룸미러 뭉치에 카메라랑 같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저기는 이제 카메라만 남았고, 레이더 센서는 이 볼보 엠블럼 뒤로 숨었습니다. 여기엔 그리고 열선 센서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겨울에 눈 덮였을 적엔 그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런 도어 몰딩도 까맣게 들어갔고, 그리고 또 안에도 보면은 시프트 패들은 여전히 없고요. 그리고 저 기어 노브도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페달도 메탈 페달이 들어갔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시트는 차이가 없네요. 루프 라이닝도 그냥 까말 뿐이지 그런 알칸타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얘는 하만 카돈이구나, 버스 에너킨스가 아니라. 차이가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리어 범퍼 디자인이 다릅니다. 얘도 뭐 서스펜션은 스포츠 서스펜션 아니고 그냥 그 투어링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지극히 외관적인 차이만 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